다음 사연입니다.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다 보니 교과과정 학습도 필요할 것 같고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면 좋을 것 같아 기존 원리셈 초1 4단계 매일매일 하고 있고요. 팩토 사고력 B 일주일에 한두 번 하고 있고요. 따풀 1-1 일주일에 한두 번 하고 있고 CMS 학원에서 주 한 번 가서 공부를 하다가 얼마 전 최상위 1-1을 구매해서 같이 풀고 있습니다. 문제집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하진 않는데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고민입니다. 교재를 줄여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줄여주는 게 좋을까요?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문의드립니다. 부족한 부분이요? 초등학교 1학년 아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요. 연산 하고 있고 사고력 한 권 하고 있고 CMS 학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따풀 하고 있고 최상위 하고 있고 다 어려워하진 않는데 만약 뺀다면 선택하기 너무 어려운데요. 만약 뺀다면 네. 선택하기 너무 어렵네요. 노코멘트 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네. 어머니께서 보시고 아이가 이제 연산은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연산을 이제 남겨놓을 수 있고 아니면 연산 너무 쉬워한다. 근데 지금 어려운 문제집들 풀고 있으니까 연산은 수가 조금 커지면서 해도 되는 아이다. 이런 판단도 해볼 수 있고요. 근데 습관과 기초를 만든다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연산 학습은 강조해도 되거든요. 그래서 연산에 대해서도 제가 요거 보고 이거 빼세요 얘기하기에는 지금 종류들이 다 달라서 딱 골라드리기가 힘드네요. 예.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쉽게 푸는 것 같아 라는 책 하나를 좀 접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제가 딱 골라서 요게 좀 빠져도 되지 않을까요? 하기가 좀 어렵네요. 예. 1학년인데 따풀하고 최상위 중에 선택하기도 되게 힘들고 따풀이 뉘앙스가 좀 달라서 1학년은 네, 노코멘트 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방향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저는 3학년 쌍둥이를 키우고 있습니다. 저희 아이는 학원을 안 다니고 지금까지 엄마표로 하고 있고요. 한 명은 정상 발달하고 있는 아이고 한 명은 인지 발달이 좀 느린 아이입니다. 두 아이를 집에서 가르쳐 보고자 6살 때부터 나름 엄마표 수학으로 유명하신 분들의 강의도 듣고 교구도 직접 만들어 가르치며 두 아이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. 좋은 엄마를 두었어요. 이 쌍둥이 아이들은. 일단 잘 하고 있는 아이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. 3학년이고요. 현재 최상위로 3학년 1학기, 연산은 4학년 1학기 하고 있고요. 수학 리더 응용 심화로 3학년 2학기도 하고 있습니다. 선생님 강의 듣고 오답 노트 만들어 확인 후 이어서 최상위 3-2 응용 심화 문제집으로 4-1 이렇게 진도를 나가면 될까요? 네. 잘 하고 계시고 중간 응용 심화 교재로 출판사가 다른 거 교차하면서 앞에 하나 하고 뒤에 최상위로 따라가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진도에서는 그대로 하셔도 그대로 지켜가는 것만 해도 잘 하고 있는 겁니다. 연산도 먼저 나아가고 있고 잘하고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오답 노트는 제가 설명해 드렸죠. 작성하거나 하시지 말고 아이가 제일 어렵게 정한 책이 만약에 최상위 S라면 그 최상위 S를 한 권 더 사서 표시해 놓고 그걸 오답 노트로 활용하자 이런 설명 드렸었죠.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만 이제 최상위 S를 최고 심화 교재로 놓고 계시다면 따풀로 바꾸는 것도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. 최상위 S보다는 따풀이 문제의 난이도는 더 높아요. 문제의 난이도는 더 높고 다만 이제 많이 풀고 있어서 최상위 S보다 따풀이 양이 너무 많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페이지를 비교해보면 아주 많은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. 문제수로는 좀 차이가 나 보일 수 있는데 페이지로는 아주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서
최상위 S보다는 최상위라면 최상위를 따플로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최상위 S는 따플로 바꾸는 걸 권유 드릴 수도 있습니다.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. 네. 그 다음 쌍둥이 중에 좀 느린 아이. 느린 아이는 현재 연산을 3-2 나눗셈 부분 진행 중이고요. 순탄치는 않습니다. 연산 문제집에서 실수와 오류가 많은 부분은 그 부분만 다른 연산 문제집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. 느린 아이라 수학 리더 기본편으로 3-1 마치고 현재 수학 리더 응용 심화로 저와 3-1을 나가고 있는데 생각하는 게 어려운 아이라 기본적인 응용 문제도 힘들어해서 제가 같이 설명해 주면서 풀고 있어요. 저는 이 아이에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경험과 아직 어리니 현재 학교 진도만큼은 잘 따라가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 느린 아이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할까요? 문제집 추천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? 아이의 로드맵이 그려지지 않고 많이 힘들고 벅찹니다. 도와주세요 하셨어요. 네. 보통 좀 느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게 개념서, 그 다음에 응용서라고 할 수 있는 심화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3단계로 보통 구분을 출판사들이 많이 하죠. 그래서 개념서를 하나 하잖아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보통 2권을 합니다. 요렇게. 요거는 일단 접어두고요. 요렇게 많이 합니다. 일단 요렇게를 2개를 출판사를 달리해서 2개의 출판사를 달리해서 요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2권을 해주시는 게, 요렇게 3권 정도 해주시는 게 아이가 따라와 줄 수 있다면 요 개념서를 좀 쉬운 책으로 하고요. 그 다음에 요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일단 좀 느린 아이들, 연습이 더 필요한 아이들이라고 하면 심화서로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좀 충분하게 공부를 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.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려워하는 거 하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한번 하고 가는 겁니다. 까먹더라도. 네, 까먹더라도. 어려워하는 건 정확하게 이해하고 배워도 까먹기 마련이에요. 그건 어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내 수준보다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 높은 것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. 아이들이 기억에 의존해서 과정을 그대로 저장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핵심적인 이해를 가지고 와서 이런 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, 이렇게 잘 되지 않고요. 그 과정 하나하나를 기억해서 따라 하려고 한다는 거죠. 나의 심화 수준을 넘어가는 게.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 단계에서도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고, 그렇다면 그것들을 반복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.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반복해야 돼요. 그러니까 까먹더라도 다시 상기해줘야 되고,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 교육하면서 이런 적이 있습니다. 이제 좀 아랫반 클래스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그 아랫반 클래스 할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계속해서 설명을 해줘요.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합과 차를 다루는데 그 문제가 이제 책에 있었던 거죠. 합과 차 문제가 나왔는데 한 친구가 또는 2 친구가 어려워했어요. 그럼 합과 차를 해결하는 방법을 3-4가지를 설명을 해줍니다.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쉬워 하면 저는 이게 쉬워요. 그러면 그 방법으로 한번 문제 풀어봐 하고 연습 문제를 내줘요. 그럼 풀어요. 그리고 설명하게 해요. 그럼 정확하게 안 거죠?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음 수업 시간에 다른 문제들 풀면서 전 시간에 제가 공을 들여서 설명해 줬던 그걸 아이에게 풀어보라고 한 문제를 내줍니다. 그러면 못 풀어요. 너 전에 이 부분 이해했고 이게 쉽다고 했잖아. 그리고 선생님은 다양한 방법까지 가르쳐 줬어. 다시 해봐. 그런데 못 풀어요. 그런 아이들은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제가 반복시켰던 그 문제만 시작할 때 한 문제를 다시 내주고 다시 내주고 다시 내주고 해서 반복을 시켰었어요. 그래서
한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들 중에 어떤 것 하나에 좀 집중해서 아이를 반복시킬 필요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어떤 것 단 하나가 되지 않고 이 안에 있는 걸 전반적으로 어려워할 수도 있잖아요. 그때는 진도를 좀 느리게 하면서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. 그렇게 한 다음에 이 한 권으로 못 끝내는 거죠. 한 권으로 못 끝내고 연습할 수 있는 책을 하나 더 정해서 출판사를 바꿔서 하나 더 풀어주는 거죠. 이 아이에게는 이 책이 오답 노트를 활용해야 되는 책 또는 이 책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네요. 그죠? 다시 연습하면서 풀리는 책들도 있을 테니까, 또는 좀 느린 친구였으니까 까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책을 오답 노트 해야 되는 책으로 보시고, 아이가 엄마한테 배웠거나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되는 책 이런 것들을 표시해 놓은 다음에 방학 때나 아니면 진도가 넘어가서, 그러니까 이 반복은 바로 직후에 하는 것보다 시간이 좀 지나서 하는 게 좋아요. 바로 직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에서 가르칠 때 가르쳐주고 확인하는 반복이고, 이걸 아이 것으로 완전히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그렇게 해도 까먹을 거거든요. 그래서 오답 노트를 활용하는 반복은 하고 바로 해본다 이런 것보다는 하고 이렇게 다른 것들로 하고 나서 좀 방학 때나 이럴 때 오답 노트를 모아서 뭐 오전에 30분은 오답 노트 했던 거, 한 학기 동안 공부했던 걸 다시 해보는 시간을 가진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활용해 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았어 엄마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알았다라고 하는 그걸 가져야 되고, 그 다음에 이걸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짜주셔야 됩니다. 예. 그러니까 심화하는 아이들은 하나 풀면 올라가게 하지만 좀 느린 친구들은 하나 풀고 유형서에서는 좀 이렇게 돌면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설명해 드린 것처럼 로드맵을 짜시는 게 좋습니다.